5분에 만나는 표준약관 손해사정사 이상호입니다. 제14조 계약자 알릴 의무 보겠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이하 계약자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알릴 의무 용어와 고지 의무는 실무라면 같이 사용해도 되는데요. 시험에서 상법 언급이 없으면 고지 의무 용어 대신에 우리 표준약관 용어인 알릴 의무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 반복됩니다.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네, 키워드는 청약서, 질문사항, 건강진단입니다. 네, 한 줄 정리하면 청약할 때 질문한 사항을 알려야 하고 진단계약의 경우 건강진단서 등으로 대신할 수 있다. 문제 보겠습니다.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중 계약 전 알릴 의무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답안 봅니다. 약관 내용을 쓰기 편하게 정리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계약자 등은 청약할 때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2.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 규정에 따른 건강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다. 키워드 청약서, 질문사항, 건강진단입니다. 제15조 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 보겠습니다. 우리 시험 단골입니다. 1항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호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개정 2018년 3월 2일 됐고요. 개정 일자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1.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세 가지인데요. 현재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현재 직업을 그만둔 경우, 변경된 경우, 취직한 경우, 그만둔 경우 세 가지입니다. 직업 보겠습니다. 생계 유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6개월 이상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 근데 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르는 위치나 자리를 바란다. 예를 들면 학생, 미취학아동, 무직 등이요. 직무는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일. 이 직업 직무는 문제에서 나온다면 너무 구성 문제를 물어보는 게 아닐까 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 보험에서 위험률 산정이나 어떤 상해보험의 계약 인수 여부의 기본 사항이라서 변경 사항을 묻는 문제가 나왔으니까 직업 직무가 시험에 나와도 키워드는 딱 쓸 수 있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자가용에서 영업용, 영업용에서 자가용.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 운전 여부 변경된 경우,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등. 4번 봅니다.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근데 이제 여기에는 요즘 여러 가지 법이 계속 바뀌잖아요. 전동 킥보드, 전동 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며 이건 통보 대상이라는 거죠. 지금 저희 계약 후 알릴 의무 보고 있습니다.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 휠체어, 우려용 스쿠터, 이건 필수 꼭 필요한 보조니까 제외한다.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인데 그 계속적으로 사용에는 직업직무 또는 동호회활동과 같은 출퇴근 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2항 보겠습니다. 회사는 제1항의 통지로 인하여 위험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22조 계약 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서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개정이 2018년 3월 2일 됐고요. 네, 제1항 한번 기억해 보실까요?
2019년 기출로 나오긴 했지만 워낙 중요한 부분이라 키워드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키워드는 직업 직무, 운전 목적, 운전 여부, 이륜차입니다. 약관에 표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위험 변경에 따른 계약 변경 절차, 위험 변경 사항 통지, 통지 방법으로는 이제 우편, 전화, 방문 등 통지하면, 계약자 피보험자와 계약 변경 사항 22조에 따른 계약 변경 사항 확인 후 청약, 통지하면 청약, 청약은 계약자가 합니다. 계약 변경 사항 인수 심사, 회사가 청약에 대해서 인수 여부를 심사합니다. 그리고 나면 정상 금액 처리, 그 결과에 따라 뭐 보험료가 내리면 환급, 오르면 추가 납입, 환급 또는 추가 납입. 그리고 나면 마지막으로 계약 변경 완료. 이 마지막에는 꼭 계약 변경 완료 적어주셔야 합니다. 키워드는 통지, 그럼 이제 청약하면 심사하고, 심사 결과에 따라 정산, 그리고 변경 완료입니다. 자, 3항 보겠습니다.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계약령을 변경할 때, 저희 사례 문제 참 많이 나오죠.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감액하고,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 준비금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 금액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근데 이제 감소보다는 증가가 많겠죠. 한편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당연히 보험료이 증액되고 정산 금액 추가 납입, 그 기간 사이만큼 추가 납입, 그리고 이제 정해지면 향후에도 이제 오른 금액으로 이제 납입하는 거죠. 계약자는 이를 납입해야 한다. 저희 표준약관 보시면 개정이든 신설이든 2018년 3월 2일에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자, 키워드는 위험이 감소, 그럼 보험료 환급, 위험이 증가한 경우입니다. 4항 보겠습니다. 제1항은 통지에 따라 위험의 증가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가 청구한 추가 보험료 정산금액 포함입니다. 회사가 청구한 추가 보험료를 계약자가 납입하지 않았을 때, 납입하면 문제가 없겠죠. 근데 납입하지 않았을 때, 뭐뭐하는 때, 뭐뭐하는 경우 기출문제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이제 앞으로 보실 4항과 5항은 같은 말이 자꾸 반복돼서 저는 되게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약술이나 사례 문제에서 이 전제 조건으로 많이 나오니까 저랑 반복해서 정확하게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위험이 증가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료율로 위험이 증가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료율에 대한 그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제가 가로를 건너뛰고 읽어봤는데요. 가로만 읽어보면 변경 전 요율의 변경 후 요율에 대한 비율에 따라 삭감하겠다. 이건데요. 다만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 사유 관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합니다. 개정 2018년 3월 2일 날 있었고요. 이 말은 증가된 위험이 있어도 보험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으면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키워드는 변경 전 요율, 변경 후 요율 계속 나옵니다. 비례하여, 비례. 5항 보겠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각 제1항, 각호 변경사실 회사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아까 4항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5항은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변경 후 요율이 변경 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그 변경 사실 안 날부터 1개월 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4항에 따라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4항은 증액되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을 때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는 것인데요. 5항은 고의로 알리지 않았을 때에도 통보하고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키워드는 변경 전 요율, 변경 후 요율 1개월입니다. 제16조 알릴노무 위반의 효과 봅니다. 1항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4조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증거와 관련된 제15조 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키워드는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 후 알릴 의무, 중요한 사항입니다. 2항 봅니다. 제1항 제1호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보는 거는 이제 해지할 수 없는 경우인데요. 이제 같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지할 수 없는 경우가 5개나 되는데 정말 깁니다. 다행인 건 2010년 기출되었고 짜잔 2020년 출제되었습니다. 키워드 위주로 읽어가겠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한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2년이 지났을 때. 진단계약의 경우에는 1년.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깁니다. 회사가 청약할 때 건강진단 사본 등이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가 발생하였을 때. 지금 해지할 수 없는 조항을 보고 있습니다. 예외 조항으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덕입니다. 보험 설계사가 주인공입니다. 1은 회사가 주인공이었고 5는 보험 설계사입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고지를 방해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거나 이때는 해지할 수 없는데요. 다만 예조항 보험 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았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020년 출제되길 다행입니다. 그래도 키워드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주인공, 1개월 또는 2년, 3년, 건강진단서 명기, 보험, 설계사입니다. 3항 보겠습니다.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는 제34조 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아직 34조 안 나갔습니다. 근데 제1항은 우리 지금 제16조 제1항은 두 가지였죠.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 4항 제1항 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후에 이뤄진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 계약 해지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뿐만 아니라 여기서 보시면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네요.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 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2020년 7월 31일 개정되었습니다. 2020년에서 개정되었으니까 보통 기출은 2년, 3년 거는 좀 뺀다, 내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기출에서 자유롭습니다. 사항은 두 가지인데요. 키워드도 설명드릴게요. 자, 키워드 제1항 제1호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에 의한 해지는 보험금 지급하지 않는다. 2.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반대 증거, 이의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요 세 가지를 서면 통보한다. 5. 제1항 제2호. 직전에는 지금 제1항 제1호였잖아요. 제1항 제2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15조 상해보험 계약과 알릴 의무 제4항 또는 5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정리하면 제1항 제1호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이거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제1항 2호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인데요. 이때는 이제 사항 5항이 그거 있잖아요. 계속 반복되는 거. 변경 전 요율의 변경 후 요율에 대한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키워드 봅니다. 제1항 제2호는 계약 후 알릴 의무에 의한 해지는 보험금을 지급한다. 변경 전 요율에 대한 변경 후 요율에 대한 비율, 비율입니다. 6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4항 및 5항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018년에 개정되었는데요. 6항은 입증 책임. 소송에서는 정말 입증 책임이 중요합니다. 입증 책임을 누가 지느냐에 따라서 소송의 승패가 달라지는데요. 6항은 입증 책임이 회사에 있음을 명확히 한 약관인데요. 사석이라면 할 말이 많은데 제가 5분 약관을 준비하면서 다짐한 게 시험에 필요한 말씀만 드리자. 7항 보겠습니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 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개투 또는 피보험자가 이제 번호만 붙여봤습니다. 대리진단 약물 사용을 수단으로 진단 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 감염 및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제척기간입니다. 계약일부터 5년 이내, 안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는 대리진단, 진단서, 암, 회사 증명, 5년 1개월입니다. 마음을 담아 합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